혹시 최근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갑자기 말을 하려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입에서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순간, 혹은 양손으로 물건을 들었을 때 한쪽 손이 이상하게 자주 미끄러졌던 기억.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 나이 들어서 그래. 잠깐 피곤했나 보다. 그렇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을 그냥 넘겼다가 병원에 실려온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정섭입니다. 올해로 83세이고 병원에서만 50년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뇌질환, 특히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중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에 몸에서 보내던 작은 신호들이 꼭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넘긴 결과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엔 생명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하게 조심해라, 지금 이상하다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노화 현상이라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사인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와 함께 뇌졸중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 3가지, 그리고 이 증상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제 환자들도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미리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누구든 이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선택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지키려는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83세 의사의 시선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뇌경색, 뇌출혈로 나뉘지만 대중적으로는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뇌세포는 몇 분 만에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 몸이 이상 신호를 미리 보내준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지나칠 뿐이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얼굴의 비대칭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눈썹이나 눈가 주름이 다르게 생기는 경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고르게 올라가나요? 아니면 한쪽만 이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나요? 이건 뇌신경 중에서도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거나 막힐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조 증상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오른팔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든지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만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
이건 단순 근육통이나 관절 문제와는 다릅니다. 뇌의 운동 중추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팔 올리기 테스트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똑같이 들고 10초만 유지해 보세요. 한쪽 손이 자꾸 떨리거나 내려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말을 더듬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어색하게 말이 꼬이는 경우입니다. 가족과 통화할 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쓰는 단어나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실제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세 가지, 얼굴 이상,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이것만 기억하셔도 뇌졸중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세 가지는 패스트 증상 평가법에 포함됩니다. 얼굴이 비대칭인가? 팔에 힘이 없고 떨어지는가?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가?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단 30분 차이로 완치가 되느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증상이 시작된 시간이 3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관을 뚫을 수 있고 손상된 뇌세포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이 병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내가 몸의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의 싸움입니다. 혹시라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뇌졸중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고 또 얼마나 빨리 대처해야 하는 병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71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잘 챙기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식사 중에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팔을 들어보게 했더니 오른팔이 잘 올라가지 않더랍니다. 아들은 평소 유튜브에서 패스트 증상을 본 적이 있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왔고 응급실에서 뇌 MRI를 찍자 급성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도 2시간 이내에 내원해서 혈전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팔의 힘도 금세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처럼 누군가 몸의 변화를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병원을 찾은 그 선택이 환자의 삶 전체를 바꾼 셈이죠. 또 다른 사례는 67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전화 통화를 하다 딸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엄마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봐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말은 하고 있는데 딸은 그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요. 딸이 바로 집으로 달려와 보니 엄마가 말은 하지만 발음이 어눌하고 눈가도 한쪽만 올라가 있더랍니다. 곧장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왔고 응급 CT와 MRI 결과 좌측 뇌의 뇌졸중 초기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도 빠르게 조치를 받아 지금은 말도 또렷하게 하고 혼자 장도 보러 다니십니다. 그 딸의 이상하다는 직감이 어머니를 살린 겁니다. 가족의 관찰력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88세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딸이 어머니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비뚤어진 것 같다고 느껴 영상통화 후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혈관에 일시적인 경련이 왔고 뇌혈류 흐름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졌던 상태였습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이라 부르는 증상이었죠. 이런 경우는
24시간 안에 뇌졸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에 바로 입원 치료를 했고 실제 다음 날 CT를 다시 찍었을 땐 혈관이 다시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물 치료가 시작된 뒤였기에 큰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섭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뇌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영상통화에서 표정을 유심히 본 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뇌졸중은 누가 먼저 얼마나 빨리 신호를 알아채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뇌졸중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호는 미리 보냅니다. 이 환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에만 잘 오시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도 높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관찰, 단 한 번의 의심, 단 한 번의 응급실 방문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병이라는 게 알고 나면 무섭지만 또 알고 나서부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먼저 매일 자가 체크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침 세수 후 거울 앞에서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입꼬리 확인하기입니다. 가볍게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고르게 올라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한쪽만 올라간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팔 올리기 테스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해 보는 겁니다. 혹시 한쪽 팔이 떨리거나 내려오는지 살펴보세요. 힘이 빠진 느낌이 들면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테스트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자신의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게 꼬이지는 않는지 유심히 들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만 매일 해보는 습관, 이게 바로 뇌졸중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돈도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죠. 다음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새벽 시간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압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료는 뇌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입니다. 특히 흡연은 작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하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술은 가능하면 멀리하시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좀 더 지켜볼까? 내일 되면 나아지겠지. 이 생각이 바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뇌졸중은 몇 시간 안에 손상된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자택에 혼자 계신 분이라면 휴대폰에 119 단축 번호를 등록해 두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두세요. 혹시 쓰러지더라도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실천은 단 하루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양치하듯
팔 올려보고 말 한번 해보고 입꼬리 확인하는 루틴을 자연스럽게 만드세요.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켜주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뇌졸중은 하루 이틀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야 결국 큰 위기를 막아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습관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살펴보는 습관,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그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 눈가 주름, 눈동자 움직임까지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뇌의 신호를 읽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한 문장 말해보는 습관. 이걸 매일 한다고 해서 당장 건강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5일, 10일, 한 달, 3달,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이미 뇌졸중을 막는 최고의 습관을 갖게 된 겁니다. 습관이란 건요, 작은 일 하나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귀찮고 자꾸 까먹고 내가 왜 이걸 하지 싶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칫솔질도 혈압약 복용도 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습관처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뇌를 위한 습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나를 챙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표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몸 움직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도 우리 같이 해보자 하고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TV 보기 전 1분, 산책 나가기 전 팔들기 10초, 전화 통화 전 간단한 말하기 연습. 이런 게 바로 가정 내 건강 습관입니다. 건강은 병원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지켜내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견디면 안 됩니다. 견디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제때 살피는 게 지혜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 꾸준함이 가장 강한 약이 됩니다. 습관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 매일 1분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1분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진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인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것,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출발입니다. 댓글에 매일 1분 체크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 다짐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 꼭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